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원장님,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어떤 걸까요?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요즘 친구들 많이 약하죠. 실제로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도 문해력이 약해서 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문해력이 왜 중요하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이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앉아보세요.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해력이 왜 중요한가요? 어떤 글을 읽고 잘 이해하고 또 공부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문해력이거든요. 문해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고등학생들, 비문학 지문은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이해도 안 돼요. 엄청나게 길어요. 문해력이 없는 아이들은 아예 접근조차를 못하기 때문에 문해력이 공부의 마지막까지 완성을 하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해력은 초등학교 이전에 완성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해력이 초등학교 이전에 완성이 된다? 그거는 진짜 오해예요. 그건 아니고 초등학교 이전부터 문해력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문해력을 준비해두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고 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어휘도 좀 탄탄하게 알아두고 또 요집학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을 했다면 초등학교 올라가서 교과서를 읽을 때도 아이들은 이 요집학을 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길러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에 학교 가기 전에 조금 준비를 해놓고 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좀 탄탄하게 훈련을 꾸준하게 한다면 문해력이 올라가는 거, 향상하는 게 급속도로 향상될 수 있어요. 문해력이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학년이 좀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까지 봐온 아이들 중에서 문해력이 길러지지 않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문해력이 없는 친구들은 그 양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도 안 되는데 또 암기할 시간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문해력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학년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문해력을. 첫 번째가 어휘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 이것들은 반드시 밑줄을 치면서 읽어야 돼요. 밑줄만 치면 되느냐? 안 되고요. 밑줄을 친 이 단어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장 맥락 안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먼저 예상을 해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공부 방법은 사전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인터넷 사전 빠르게 찾아서 그 본래의 뜻을 적고 이 단어의 유사어들을 조금 나열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같은 단어 속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뜻까지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습관, 이게 바로 문해력과 연결이 지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단락을 이해해야 돼요. 글을 읽었을 때 보면 긴 지문이지만 사실은 단순하거든요. 단락별로 핵심 요지가 있어.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아무리 긴 지문이어도 이 단락별로 읽고 난 뒤에 그 단락의 주제, 핵심 요약을 좀 정리해둬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제 학생들을 교육해 오셨는데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20년 넘게 아이들을 봐왔잖아요. 진짜 많이 달라요. 학교에서 중식이 나왔대. 그런데 그러는 거야. 선생님 왜 중식이 나왔다고 했는데 한식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정말 놀랐어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요즘 친구들이 정말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영어를 지도하다 보면 저희가 독해를 하겠잖아요. 독해 지문을 같이 해석을 했어. 그런데 이 해석을 한 한글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진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독해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거야. 문제를 못 푸는데. 그래서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어휘들을 많이 알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유튜브 같은 이제 쇼폼 영상들이 좀 많잖아요. 네. 이런 게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상당히 끼치죠. 피디님도 아시다시피 쇼폼이라고 하는 게 긴 호흡이 아니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깊게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좀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게 짧게 호흡하는 거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이 긴 호흡을 할 때 애들이 먼저 지루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숏폼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오랫동안 공부하는 거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숏폼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이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유아 때 책을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뭘 하셨죠? 맞아요. 같이 책을 읽어주셨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글자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읽도록 하죠? 아이들 스스로 글을 읽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책을 안 읽겠죠. 안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문해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책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냐? 어렸을 때만 책을 읽어주지 마시고 적어도 초등학교 1, 2, 3학년 저는 4, 5학년 때도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어 나가는 그 시간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꾸준하게 읽어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은 문해력이 늘어나요. 책 중에서도 또 만화책도 있잖아요. 만화책은 좀 어떤가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만화책을 읽으면 막 못 읽게 했잖아요. 아니에요. 부모님들 목적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책을 가까이 하는데 아이들이 만화책을 좋아해. 만화책 읽게 하세요. 처음에 아이들이 관심 있는 이 만화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글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을 먼저 시킨 뒤에 조금 어려워지는 만화책, 글이 많아지는 만화책 읽으면 또 되거든요. 대신에 만화책만 좀 주구장창 읽으면 이제 긴 글을 읽을 때 아이들 또 싫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만화책을 읽었다 하면은 책을 조금 유도를 해주면 그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책에 흥미가 없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책에 흥미가 없다라고 피디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까요? 안 읽어요. 책에 흥미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뭐 둘 중에 하나야. 혼자 읽는 게 재미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에 책을 읽기를 싫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여기서도 부모님이 조금 개입을 하셔서 부모랑 같이 책 읽는 시간을 만드는 환경,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길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책만 주구장창 읽으면 애들도 나중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잖아요. 보상을 꼭 해주세요. 네가 원하는 거, 뭐 사고 싶은 거 하나, 혹은 뭐 먹고 싶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도 신이 나고 성취욕이 또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해주는 그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문해력을 기르겠다고 약간 억지로 독서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독서를 시키면 아이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서 억지로라고는 하기 싫은데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책 읽어. 너 책 하루에 30분 꼭 읽어야 돼. 30분 읽고 체크해놔. 이런 거는 아이들이 책을 아예 멀리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게 하고 싶다면 억지로, 강제로 그냥 네가 해! 이런 명령보다는 같이 하고 같이 점검해주고 또 보상도 해주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부모님들이 청소년 권장 도서라고 이런 거 이제 아이한테 익히게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소년 권장 도서는 보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학교의 교과서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청소년 권장 도서를 읽었을 때 연계가 되거든요, 교과서랑. 그래서 미리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권장 도서는 조금 읽히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하긴 하는데 자신이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독서를 해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흥미 있는 분야만 독서를 하는 친구들 좀 많아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영어 수업을 하는데도 걔는 학원에 오는 1시간 전에 항상 과학책만 봐요.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또 과학책을 읽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공부를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극상위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막 많이 한다거나 이런 말도 저는 못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책을 읽는 그 습관,
책을 읽으면서 사고하고 창의력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두뇌가 발달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편독을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이 분야를 뭐 파고 책을 읽는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놔둬라 라고 하고 싶어요. 원장님께서 이제 2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이 엄청 약했다가 이제 올라간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혹시 그 사례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공부만 가르치는 걸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 했냐면 모르는 단어를 쓰는 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르는 단어를 적고 그 단어를 매일매일 읽어라. 두 번째는 영어 독해를 하더라도 단락 앞에다가 핵심 요지 파악을 좀 써놓자. 그리고 실제 수업에도 항상 그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때부터 놀라운 점이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한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친구가 사실은 단어도 많이 몰랐고 문장을 읽어도 이해를 잘 못했던 친구거든요. 스스로 단락 핵심 파악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선생님만큼이나 정확해요. 그리고 이 단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도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 방법이 달라야 되고 문해력을 꾸준하게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늦지 않았다라는 말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이 방법만 사용을 하면 나중에 1년, 2년 뒤에 성장해 있어요.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아이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고 한 만큼 성적이 안 오른 아이들 있잖아요. 학원이 잘 못 가르쳐서 혹은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이유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책을 잘 읽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지금부터 문해력을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해줄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의 학년이 고학년이니까 우리 애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꾸준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해주신다면 문해력 기를 수 있고 또 문해력이 길러진다면 공부도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문해력 기르는데 힘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댓글 보시면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뇌과학 공부법 책자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